23번 문제를 좀 봅시다. 23번 문제는 등비수열이라고 나왔고요. 첫째 항이 나와줬어요. 첫째 항이 7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죠. 알려준 정보를 잘 봐야죠. 등비수열. 문제는 정말 천천히 읽으세요. 꼼꼼하게.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읽지 말고 꼼꼼하게. 그래서 하나도 정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런 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질문이 이건 정보죠. 이건 정보예요. S9 항에서 S3항을 뺀 거예요. 맞나? 5항이야? 미안해. 5항이네. 문이 아니었어. S6에서 S2를 뺀 거죠. 여기 이제 3일 때 H량을 구하래요. 자, 일단 문제에서 H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R에 n-1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R의 6제곱인 건 알겠죠? 첫째 항도 알려줬어. 7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따라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공비야, 공비. 그럼 공비를 어디서 구하면 여기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9에서 5 빼면 얼마야? 4지. 6에서 2 빼면. 그래서 항이 4개가 동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써보면 A9 더하기 A8 더하기 A7 더하기 A6이 이렇게 살아남을 거고 6에서 2항을 빼면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2 이렇게 살아남을 거야. 그치? 3이지. 뭐 6, 6 이렇게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건 수학에서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한번 그냥 다 아는 대로 써봅시다. 얘는 A에 공비 7에 그러니까 R에 그 다음에 8제곱 AR에 7제곱 AR에 6제곱 AR에 5제곱 요 관계가 빨리 정리되는 사람들은 빨리 푸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AR에 5제곱 AR에 4제곱 AR에 3제곱 AR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이제 나눠보면 A는 다 지워지는 거 알죠? A는 싹 다 지워질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뭐 다 쓸까? R의 8제곱 R의 7제곱 R의 6제곱 R의 5제곱 이렇게 되는데 R의 5제곱 R의 4제곱 R의 3제곱 R의 2제곱인데 이게 그냥 바로 약분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러분이 이제 최저차 이런 건 이제 얼마큼을 끄집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최저차 얘를 1로 만드는 정도로 끄집어내는 거 방법도 있고 여기서 R이 하나 남도록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거꾸로 끄집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건 나중에 풀게 되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최저차항이 1이 되도록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R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R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그럼 얘는 곱해서 5제곱이 돼야 되니까 R의 3제곱 R의 2제곱 R의 1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치? 얘도 1이 되게 하려면 R의 5제곱으로 묶어내면 되죠. R의 5제곱으로 묶어냈더니 8제곱이 되려면 R의 3제곱 R의 제곱 R의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랬더니 드디어 공통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지워져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제곱에서 5제곱 나눴으니까 3제곱이 되죠. 이 값이 얼마래? 3이래. R의 3제곱이 3이니까 R의 6제곱. R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R의 6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9 해서 9, 7이 63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좀 간단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좀 빠른 시간, 빠른 속도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풀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보면 알겠지만 3에서 6은 3칸이죠. 여기서 4에서 7도 3칸이죠. 이것도 3칸이고 3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R 6제곱을 세제곱에 R 세제곱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항에서 세 칸 더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R 세제곱이 곱이죠. 요거는 A 네 번째 항의 R의 세제곱으로, 요거는 A 다섯 번째 항의 R 세제곱으로, 요거는 A 여섯 번째 항의 R 세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R 세제곱으로 다 묶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R 세제곱으로 딱 묶어내는 순간, 이거를 R 세제곱으로 딱 묶어내는 순간 여기 샥샥샥샥 지워지면서 어때? 분모 분자가 어때? 똑같죠? 똑같으니까 바로 싹 지워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R 세제곱이 3이라는 식을 금방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풀이를 가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과정이 좀 간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식으로 갈 거냐 이 식으로 갈 거냐는 사실은 어떤 차이냐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뭐 기계적으로 풀면 계속 이런 풀이로만 가야 돼. 그럼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여기서 딱 해서 한 30초, 어떤 친구는 3분. 이것도 과정이 길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실수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과정을 좀 줄이는 연습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좋아요. 자, 항상 문제는 생각하면서 풀고. 자, 다음은 또 질문 없어요? 81페이지까지가 숙제였는데 검사를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검사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공부해야 돼. 질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자, 오늘 배울 건 이제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하고 두 가지.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 두 가지인데, 귀납법이 나왔나? 귀납법은 안 나왔네요. 다행히. 조금 수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 귀납법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알았죠? 귀납법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그냥 한번 듣기만 해요. 귀납법은 실제로 학교 시험은 지났으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고 교과서 문제의 증명법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사실은 증명법이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귀납적 정의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지나면 고3이 되는 거고 모의고사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신 관리를 잘 하세요. 안 그러면 수능까지 시험 봐야 되고, 선생님은 당연히 수능까지 시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꼭 내신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근데 사실 내신만 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은 하세요. 그렇지만 내신이 좋아야 수시에서 조금 더 좋은 성향을 보일 수 있고, 그때 이제 최저가 있어도 수능은 봐야 되니까 잘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럴 때 모의고사에서 요즘에 이제 귀납적 정의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귀납적 정의라는 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은 일반적으로 이웃하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화 시킨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n번째 항, 그러니까 특정이 딱 정해져 있는 10번째 항, 20번째 항 이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어떤 항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한 항이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게 보통 AN이에요. AN이라는 건 좀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 얘가 사실 1항이 될 수도 있고
100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n값이 정해지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은 기준이 이제 보통 이제 얘를 많이 쓰고 얘에서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많이 써요. 물론 감소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이 되고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이라고 놓고 n번째 항은 an이라고 놓으면 이 둘의 관계식을 써라 그럼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는 알려줘야 돼.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그치? 공차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2야. 이렇게. 우리 일반항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푼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차 d2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그지? 3에다 2를 더해서 5 이렇게 얻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3 더하기 2라고 쓰는 게 훨씬 좋기는 좋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얻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또 2를 더하면 돼. 그럼 두 번째 항은 얘잖아. 그러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서 얻을 수 있어. 알았죠? 근데 이게 사실 크게 효과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냈지만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수열이 일반항을 항상 구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한 항을 알면 첫 번째 항을 알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다음 항을 알고 다음 항을 알고 다음 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납적 정의예요. 귀납법은 요걸 증명하면 그 다음 항이 증명되고 그 다음 항이 증명되고 그 다음 항이 증명돼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간다. 물론 이게 귀납적이다 라는 말이 좀 틀리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귀납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납적은 원래 모이는 거라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이게 이제 첫 번째면 두 번째 것도 있어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첫 n번째 항과 한 칸 건너뛴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하면 가운데 항의 2배와 같습니다. 요게 성립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예요. 등차 수열은 이성질이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등차 중항에 관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5, 7인데 3하고 7하고 더하면 이거의 2배랑 어때? 같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면 얘랑 10이 아닌데 2를 더한 거죠? 그럼 9죠. 5랑 9랑 더하면 14고 그건 7이 14, 14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항을 찾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알려준 건데 항이 3개를 알려주면 여기서 구하고 싶을 때는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하고 5를 알아야 누굴 찾을 수 있어? 7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너의 2배는 10이야. 따라서 너하고 더해서 10이 되려면 7이어야지. 그치? 그러면 9 다음에 누가 나와? 너와 너를 더하면 9 2배 18이 되어야 돼. 그럼 7에다 얼마를 더해야지 18이 돼요? 7에다 11이지. 그러니까 11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항이 2개를 알려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이 3개가 나오면 정보가 2개가 필요한 거고 항이 2개가 나오면 정보가 하나가 필요해요. 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등비 수열도 이제 구해놨단 말이야. 등비 수열은 이제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해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등비라는 걸 곱하면 돼. 그치?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첫째 항을 알아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항에 대한 거죠. 어떤 항이랑 그 건너뛴 항이랑 곱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면 등비 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요게 성립하면 등비. 요걸 이제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면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게 평균인데 요게 이제 그냥 수의 평균, 합의 평균이라 그래서 잠깐만.
산술평균이라고 부르죠. 산술평균 나오면 뭐가 나오지? 기하평균 나오죠. 요게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A랑 B랑 곱하면 뭐가 나와? 넓이가 나오지? 맞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 3, 5, 15의 넓이가 나오지? 그럼 15의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이럴 때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해? 라고 물어보는 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만들 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하평균은 두 개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5면 너는 얼마여야 돼? 아 루트 15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더해서 얻은 평균은 곱해서 얻은 평균보다 훨씬, 곱의 평균보다 훨씬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자, 얘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어떤 성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책 82페이지로 봅시다. 82페이지를 보면 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어떤 정해진 값. 얘는 상수가 더해진 거지, d. 근데 얘는 함수가 더해지는 거야. 함수가 더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뭐 첫째 항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째 항은 1이면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여기다가 1 n 요게 2가 되려면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 2가 되려면 1이지.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여기도 1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이게 1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 만약에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3을 더해서 여기가 2니까 3 더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5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는 거니까. 5에다 5 더하니까 1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크게 눈으로 봐서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 규칙이 아주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면 여기가 3만큼 커졌고 여기는 5만큼 커졌고 아 그러면 그 다음 7만큼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죠? 처음에가 1항이었으니까 여기는 1만큼 커졌으니까 더해지는 게 홀수만큼 더해집니다. 뭐 이런 어떤 규칙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또 책에 나온 거 보면 곱하기 fn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항이 an에 p배를 하고 q배를 더하는 q를 더하는 값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요게 어떤 수열이냐면 요런 수열을 알아요? 1 3 7 15 30 요거 다음에 얼마일까? 그냥 규칙을 봤을 때 규칙이 보여? 1, 3, 7, 15, 31 이렇게 가면 그거 다음은 얼마일까? 느낌이 좀 그렇지. 2배에서 1 더하면 3 되죠. 2배에서 1 더하면 7 되죠. 2배에서 1 더하면 15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2배에서 1 더하면 63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1씩 더해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지. 얘는 얼마가 돼? 4. 얘는 2, 8, 16, 30. 2의 n제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32 다음엔 64가 나올 거고, 2의 n제곱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얻을 수가 있어. 이런 규칙들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열이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2배 더하고 n을 한 거니까 2배 더하고 1을 더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그럼 예전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는 과정이 봐. 좋긴 좋은데 70번째 항 찾으라 그러면 너무 많지. 그래서 뭘 구했어? 일반항을 구한 거죠. 근데 여기 옛날에는 이걸 일반항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구하면 아이 너무 힘들어. 구하지 말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 학교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 추세는 어떤 거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7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을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7항까지 갈 동안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과정을 7항까지 갈 동안 하라는 거야. 7번 갈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납적 정의에서 풀 때는 규칙을 주었으면 그 규칙대로 하나 찾는 걸 연습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아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an 플러스 1항은 an 2분의 an 또는 an 더하기 1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an이 짝수면 나누고 홀수면 1을 더하래. 이런 식의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2를 곱하라 그럴까? 2를 나누라 그럴까?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 첫 번째 항이 100이면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돼? 50이 되는 거예요. 왜? 짝수니까 어떻게? 2로 나눠야지. 50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러니까 또 50을 나누면 25 이렇게 나눠. 25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럼 2를 더해. 그럼 26 이렇게 돼.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13 홀수지. 14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갖는 항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럼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7항이 얼마다? 7항이 2가 나왔어. 그럴 때 1항은 얼마였어요? 경우를 다 따져봐.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1항의 모든 합을 다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거를 하나 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봐야 돼. 자, 보자. 귀납적 정의를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려줬단 말이야. 이런 걸 하나 알려줬어. 그 다음에 A 12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12항까지 계산하라는 얘기를 이걸 과정을 통해서 12항까지 계산 12번을 하라는 건 사실 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는 너무 과한 작업이에요. 알겠어요? 간혹 가다가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6항 정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5번만 하면 되지. 1항에서 5번만 가면 6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5번 정도는 시험 볼 때 할 수 있어. 이건 일일이 하라는 거예요. 7번째 항 정도도 사실은 하라는 거예요. 8번째, 9번째 잘 안 나와. 너무 과정이 길어. 아니면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구했으면 이건 10번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라라는 얘기. 알았어요? 규칙을 찾으세요. 아, 항이 좀 커졌어? 아, 규칙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1가 뭐 16, 4, 2, 1 다시 16, 4, 2,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한 5번째, 6번째까지 하다 보면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꼭 굳이 6번째 항, 7번째 항 구하라고 할 필요 없지. 한 28번째 항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이 값이 n값이 굉장히 커지면 여러분이 규칙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문제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적당히 작으면 일일이 한번 구해봐야겠다. 알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이 규칙을 얼마큼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역수를 취해야지만 값이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역수를 취하면 값이 쉽게 구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귀납적 정리에 의해서 조금만 어려운 걸 한번 해봅시다.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건데, 피보나치 수열을 그냥 내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돼요. 약간 변형인데, 계단이 있대. 알겠죠? 계단,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바닥에 있어. 근데 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분의 발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물론 4칸, 5칸도 올라갈 수 있지만 한 칸을 오르거나 2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계단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한 8개라고 합시다. 8개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았죠? 그럼 자, 이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자, 첫 번째 계단이 하나만 있으면 오를 수 있는 계단 n이 1이면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한 번에 올라가야지. 그치? 계단이 하나밖에 없으면 오르는 경우의 수야. 알았어요? 오르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계단이 2개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2칸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2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관계가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수업을 어렵게 한다 그랬으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라고 합시다. 알았죠? 그럼 자, n까지 올라오는 경우의 그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놓으면 되죠? 아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사실 모르는데 an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지? 근데 마치 아는 척 하는 거야.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는 an 플러스 1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놓으면 되죠. n 플러스 2번째까지 오르는 그 방법은 an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되죠? an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아는 척 하는 건데, 이 아는 척 하는 게 사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관계식. 자, 여기에 오르는 방법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2칸에 오면 올 수 있지. 맞아? 왜냐면 계단은 몇 칸 오를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한 칸 내지 2칸 오를 수 있다니까,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2칸을 한 번에 해서 올라온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여기서 한 칸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건 다 여기 세지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여기 다 들어간 거잖아.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온 거니까 여기 다 들어간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계단의 수는 여기서 온 계단의 수와 여기서 온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an 플러스 2번째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온 거. 아, 여기까지 그럼 몇 번인데? an이잖아. an 더하기. 여기서 그냥 올라온 거. an 플러스 1.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앞에 2개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피보나치 수열은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이 다 1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아까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사라진 수열이야. 알겠죠? 그럼 한번 해봐.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얼마일까?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대. 그럼 1하고 2하고 더하면 얼마야?
3이죠. 그래서 3이 돼요. 네 번째 항은 얼마야? 2하고 3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죠. 그치? 그럼 얼마야? 5. 그 다음 항은? 8, 8가지. 그 다음은? 13가지. 그 다음은? 21가지, 그치? 그 다음은? 34가지. 많아지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4가지. 계단이 8개 있으면 한 칸 내지 두 칸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34가지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고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하고 조금 쉽게. 하노이의 탑이라는 쉴 수 있나? 귀납작까지만 하자. 일단 수원을 끝내고 잠깐 쉽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수투를 들어가 줄 테니까. 하노이의 탑이라는 게 있어요. 하노이의 탑은 이제 태국의 하노이인가? 거길 가면 이게 탑이 쌓여져 있대.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으로도. 이렇게 해서 크기가 다른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죠? 원판이 쌓여져 있고 옆에 기둥이 3개가, 2개가 더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규칙인데 반드시 몇 개 옮길 수 있어? 1개 옮길 수 있어.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더 작은 거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큰 거는 작은 거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2개가 있으면 먼저 얘를 옮겨. 그럼 얘를 여기다 옮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 커지는 게 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옮기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다 옮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다 옮겨졌지, 그지? 맞아요? 싹 다 옮겨졌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노이의 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들 보면, 애들 장난감들 보면 이렇게 3개 기둥에 이렇게 원판이 몇 개 이렇게 쌓여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거기 하노이의 탑에 가면 이 탑을 다 옮기면 옆에다가 세상이 종말이 온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옮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야지 다 옮겨져. 그 시간이 다 걸리면 몇천 년인가? 몇만 년인가가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죠. 이건 어떻게 풀 거냐? 하나짜리 옮기는데 몇 번 걸릴까? 하나를 옆에 옮기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러니까 몇 번 옮겨야 돼요? 한 번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 원판이 하나 있으면 n이 1일 때는 옮길 때의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n개짜리를 푸는 거야. 관계식을 푸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만약에 n개가 쌓여 있어. 얘를 옮기는데 얘를 이렇게 옮기는데 몇 번 걸릴까? 아는 척하라고. AN 번. 맞지? 아까 그랬잖아. n개의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AN 이렇게. 몰라. 근데 맞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n개가 있으면 n개를 옮기는데 AN번이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1개가 있으면 n 플러스 1개가 있으면 그럼 이거 옮기는데 몇 번 걸려? 그렇지. n 플러스 1번 이렇게.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의 관계식을 이게 사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수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n개야. 여기까지가 n개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죠? 그럼 n 플러스 1개죠. 조금만 참어. n 플러스 1개지, 그지? 여기까지가 n개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 n 플러스 1개지? 그럼 먼저 n개를 옮겨.
그러면 몇 개야? 몇 번 걸려? A n번 걸리지. 그럼 밑에 판이 하나 남았지, 그지? 이 판을 하나를 옮겨. 몇 번이야? 한 번이지. 하나짜리 하나 옮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이 n개가 여기 옮겨진 걸 다시 여기다 옮겨. 그러면 다 옮겨질 수 있지. 그럼 여기 n개를 다시 옮겼으니까 a n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 a n번 옮기고 하나 옮기고 a n번 옮기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n 플러스 1개는 a n번을 2번 하고 한 번을 더 옮기면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p 플러스 q 나오는 거죠? 2배 해서 하나 더 더하는 거. 그쵸? 그럼 첫째 항이 1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은 2에다가 2배해서 하나 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세 번째 항은 2배해서 하나 더 더하면 1, 7 이게 3개만 있어도 7번을 옮겨야 돼. 4개짜리가 생기면 9배에서 하나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2의 제곱 빼기 1 2의 세제곱 빼기 1 2의 4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여기 만약에 64개가 쌓여 있으면 2의 64제곱 빼기 1이지? 2의 64제곱이 어마어마해 숫자가. 알겠어요?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30개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30제곱 엄청나. 그러니까 실제로 1초에 하나씩 옮긴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이만큼의 시간은 수백 년이 지난대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긴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하노이의 탑이에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단원 하고 잠깐 끝냅시다. 쉬는 시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수초에 좀 넘어갑시다. 자 귀납법. 이거는 책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할까? 1, 2 하자. 이게 이제 n제곱이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이거를 더하면 이거래. 증명해봐.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면 귀납법은 증명 방법인데 이 증명은 반드시 구조가 있어요. 증명이라는 건 구조가 있어. 어떤 틀이 있어. 이 틀에 맞추면 돼요. 알았어요? 이 틀대로 맞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틀에 항상 처음은 n을 1을 집어넣는 거야. 처음 거를 해보는 거야. 이걸 같다 증명하는 거잖아. 그지? 같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건 지금은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른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같은지. 근데 사실 답은 알아.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둘은 어때? 같아. 같은 걸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일 때 성립해, 2일 때 성립해, 3일 때 성립해. 그러면 100일 때까지 성립했어. 그러면 그리고 끝이야? 이때까지 성립했으니까 다음도 성립하겠지. 수학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100일일 때 안 성립할 수도 있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일 때 한번 보자. 왼쪽은 1일 때 얼마야? 항이 하나 있으면. 여기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더하면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좌변은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증명해야 돼요. 우변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1이 되죠? 좌변이랑 우변이랑 어때? 같아. 오케이. 이건 보여야 돼. 첫 번째는 무조건 보여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가 그래. n이 k일 때는 무조건 같다고 가정해. 이건 가정이야. 이건 볼 게 없어. 그냥 가정하는 거야.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n이 k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까지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만 요 모양만 같은 거야. 요 모양만 성립해. 요거보다 조금 더 달라지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알았어요?
요 모양만 성립해요. 요 모양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여러분이 증명을 다시 해줘야 돼. 근데 이 증명을 어떻게 해주느냐? 요 가정을 사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n이 k 플러스 1이라는 건 요 왼쪽 식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여기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n 플러스 1까지잖아. 그지? 아니 미안해요. k니까 여기까지잖아. 그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1부터 k까지는 1부터 요 모양 딱 요 모양이랑 어때? 같지? 요 모양은 이렇게 써도 된대. 얘는 안 되지만 너까지는 된대. 딱 요 모양만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 모양을 여기다 갖다 쓰면 얘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거기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분모 통일해주면 2분의 2 k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2로 통분되니까 다 쓰자. k 플러스 1하고 2에 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이쪽은 뭐가 남아? k. 이쪽은 뭐가 남아? 2가 남지? 요거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돼. 근데 이 모양은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면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어때? 이거랑 이게 k 플러스 2랑 되고 이게 만약에 m 플러스 1이 되면 여기가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m 플러스 2가 돼서 이 모양이랑 어때? 같은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어쨌든 좀 어려우면 그냥 좀 넘어가면서 이게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왜 성립하냐면 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는 성립하는 걸 내가 보였죠? 네. 근데 맨 처음에 누구일 때 성립했어? 1일 때 성립했지. 그럼 1이 성립하니까 2가 성립하고 2가 성립하면 누가 성립해? 3이 성립하고 3이 성립하면 누가 성립해? 4가 성립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알아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라고 봐요. 평생 증명을 얘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야. 틀릴 리가 없어. 이 구조상에서. 그치? 그래서 요 관계만 보면 요 구조만 볼 수 있으면 무조건 증명이 끝났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하여간 수업을 간단하게 보기는 했는데 여러분 조금 잘 봐야 돼요. 차근차근 계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야 중요하니까 꼭 하도록 합시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수투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